여러분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테이블에 뉴엔의 진주와 라일락이 나왔습니다. 제 댓글에 뉴엔의 진주 키우는 법 좀 한번 다뤄주세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뉴엔의 진주나 라일락이나 이런 보라 계열의 다육이들을 아주 좋아해서 정말 많이 구매를 해봤고요. 많이 키워봤습니다. 적심도 해보고 잎꽂이도 해보고 그렇게 키워보고 지금은 이제 제가 마스터했다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거는요 제가 진짜 키우기 달인이 됐어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라는 그냥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가 어디를 가서 얘네들을 만나도 막 이렇게 사고 싶어 갖고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뉴엔의 진주라고 하면은 라일락하고 같은 다육이냐 다른 다육이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외형이 약간 다릅니다. 외형이 약간 다르고 인터넷 글을 찾아보면 당연히 외형이 다르니까 이게 서로 다른 다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명은 내나 똑같습니다. 학명이 내나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에케베리아 펄본 누른베르그라고 학명이 똑같아요. 라일락도 그렇고 이 뉴엔의 진주도 그렇고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에서는 펄프라이드라고 하는 라일락의 학명이 있는데 그 학명으로는 다른 데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학명을 제대로 알면 검색을 하면 이제 막 다른 나라 이 판매 사이트도 막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검색이 안 되고요. 에케베리아 펄본 누른베르그라고 해야지만 검색이 됩니다. 비슷한 다육이로는 웨스트 레인보우도 있어요. 웨스트 레인보우가 라일락의 변이다 라고 해가지고 변이종으로 이 웨스트 레인보우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얘를 웨스트 레인보우의 학명을 치면 에케베리아 레인보우라고 나오는데 얘가 웨스트 레인보우와 레인보우는 같은 다육이다 라고 하는 다른 해외 판매 사이트에 그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선은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다른 외모지만 학명이 같기 때문에 부모가 같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시작은 같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종이 약간 이제 발현이 어느 쪽 부모의 발현이 더 잘 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뿐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추측만 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은 메탈리카와 포토시나의 교배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 메탈리카가 에케베리아 기비플로라 메탈리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고요. 포토시나는 에케베리아 엘레강스 포토시나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서 둘 다 얘네들의 부모가 에케베리아인데도 불구하고 뉴엔의 진주나 라일락은 이렇게 목대가 꼭 그랍토베리아 종류처럼 목대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 레인보우를 보면 데코라 금하고 기비플로라 데코라거든요. 데코라 금하고 느낌이 왜 이렇게 비슷하지? 라고 하면 조상이 부모가 약간 이제 시작이 이제 비슷한 DNA가 섞여 있는 겁니다. 해외 채널에서도 이 라일락 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에케베리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라일락이야 라고 소개를 한답니다. 포시나랑 기비플로라 메탈리카가 얘네 교배를 해갖고 요걸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라일락을. 근데 원래 이 기비플로라 메탈리카에 관해서 그 종 자체가 독립적인 종인지 교배종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의 부모의 조상이 원래 그냥 순수종인지 교배종인지, 만약에 교배종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생기는 거 보니까 다른 그런 종간 속간 교배가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녀석 두 개는 학명이 같아요. 거의 학명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차이점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라일락 키우기하고 똑같은 키우기 방식을 적용하시면 돼요. 돌나물과에 속하고요. 관리 정도는 그냥 보통이에요. 뭐 얘네들을 그냥 그 돌보는 것도 보통으로 그냥 돌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장은 봄에서 가을에 성장을 하는 여름 생장형 다육이고요. 겨울에 휴면을 한다고 농사로가 라일락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뉴인의 진주가 동형 다육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에케베리아를 자신있게 동형 다육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에케베리아들은 보통은 봄, 여름, 가을 동안 성장을 하는 게 맞고요. 겨울에 휴면을 하는 게 사실은 맞고, 한여름,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고, 그 고온이 기준이 몇 도냐면 40도 정도를 나타낸다고 제가 인터넷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도에 가까운 고온이어야지만 얘가 일시적으로 휴면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굳이 에케베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에케베리아 종이나 다른 종들도 그렇게 더운 날씨에는 성장이 일시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생장 속도는 보통이고요. 최저 견디는 온도, 내한 온도는 5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량이 부족하면 이 빛을 받기 위해서 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이렇게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은 뒤로 약간 넘어가고 있죠? 요렇게 빛이 부족하면 요런 식의 뒤로 넘어가는 도장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뒤로 이렇게 휘어지죠? 배치 장소는요, 발코니 창측. 발코니 창측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햇빛 광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다육식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베란다 안쪽에서는 안 되고요. 베란다 바깥쪽에서 햇볕을 그래도 일정량 많이 줘야 됩니다. 물주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충분히 관수를 하면 되고요. 고온다습한 여름에 절수하시고 겨울에 절수하시면 됩니다. 번식은 잎꽂이와 자구꽂이, 자구를 떼어내는 방식으로도 번식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요게 지금 잎꽂이로 큰 거예요. 요게 잎꽂이로 큰 뉴인의 진주입니다. 라일락 아니고 뉴인의 진주가 지금 이렇게 큰 겁니다. 원산지는 멕시코고요. 그다음 식물 분류로 에케베리아 속에 속합니다. 로제트형, 장미 얼굴 하고 있죠. 로제트형으로 형태 분류가 되고요. 햇볕을 많이 받으면 연보라색으로 물이 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라일락 많이 키워보고 달달달달 구워보면 연보라색보다는요, 얘네들은, 이 라일락은 사실은 살구빛으로 갈수록 이렇게 요런 빛으로 물이 들어요. 오히려 라일락이나 뉴인의 진주는 햇볕을 안 봤을 때 더 예쁘고 펄감이 많이 도는 보랏빛이 납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안 두고 햇빛이 필요하냐면 웃자라기 시작해요. 안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수형이 망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대가 이렇게 가늘게 밉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햇볕이 필요해요. 그럼 햇볕을 좀 받으면, 뭐 지금 보면 그 잎 라인으로 보면은 약간 흐린색으로 라인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햇볕을 많이 보면, 얘는 지금 베란다 거리대에서 계속 달궈진 뉴엔의 진주와 라일락이에요. 딱 표가 나지 않나요? 얘 둘이 라일락이고 나머지는 뉴엔의 진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달달달달 구운 애나 베란다 안쪽에서 생장 밑에 있는 애나 색깔 어떤 게 더 이쁜가요? 솔직히 이게 더 예뻐요. 이게 더 예쁘지만 웃자라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거리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일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묵혔다고 해갖고 색감이 더 분홍빛이고 보랏빛이고 예뻐지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본 라일락은 많이 조금 2단계를 지나가야 되는데 중간 단계가 요런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가야 아주 예쁜 분홍, 형광분홍빛 같은 그런 분홍빛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물들이지 않아도, 애써서 물들이지 않아도 예쁜 다육이가 바로 요 라일락과 뉴인의 진주여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얘네들이 금방 웃자라서 목대가 얇아지고 요렇게 웃자랍니다. 지금 얘네들도 여기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 간격이 띈 지금 그 개체들이 있어요. 요 녀석들은 지금 벌써 베란다 거리대로 나가가고 햇볕 받은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 물꽂이로 키우는 다육이에 그 모체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닮았죠? 얘가 그 물꽂이로 키우는 아이의 그 목대예요. 남아있는 목대. 자, 근데 딱 보면 더스티 로즈 같이 딱 생겼습니다. 더스티 로즈하고도 엄청 많이 닮았죠?
그래서 꽃은요, 늦봄부터 여름까지 연한 노란색 꽃이 핀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도 라일락 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뉴에네 진주 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뉴에네 진주랑 라일락이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딱 봐도 약간 느낌 다른 거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색감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색감 차이가 좀 있고요. 라일락은 약간 노란빛이 그러니까 오래된 일수록 노란빛이 있는데 뉴에네 진주는 그렇지 않아요. 뉴에네 진주는 그냥 키우면 키우는데 그대로 그 색감 보라색을 나타내지 라일락처럼 이런 색감이 나오지 않고 얘는 보라색과 회색이 섞인 색감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많이 굳혀도 색감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라일락은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입장 도톰한 크기는 라일락이 좀 더 도톰하고요. 저는 뉴에네 진주가 좀 더 얇아요. 그래서 잎꽂이를 하면 뉴에네 진주가 너무 얇아가지고 얘가 잎꽂이가 이렇게 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싹 말려갖고 애기가 끝에 달려 있는데 이게 뿌리가 땅으로 내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뉴에네 진주는 잎이 얇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이렇게 보랏빛이 훨씬 더 진한 보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 좋아하는 거는 뭐 둘 다 내나 저는 관수 방법은 똑같이 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별로 다르지 않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햇볕도 뭐 둘 다 얘네들은 그래도 화상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요다육이는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화상을 엄청 심하게 입혀갖고 생장점을 꼬집은 다음에 한번 적심을 한 건데 적심이 아니고 적심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목대가 적심 자국이 없죠. 이쯤에서 제가 잘랐거든요. 꼬집었는데 생장점에 생채기만 나가지고 새살이 돋은 거예요. 완전히 생장점이 제거되고 옆에서 새로 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왔답니다. 그래갖고 실패했어요. 병충해는요, 둘 다 깍지가 엄청 잘 끓습니다. 깍지가 아주 잘 끓고요. 그리고 무름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험을 해보면 라일락보다 뉴에네 진주에서 무름병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웨스트 레인보우 무름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이 발생해요. 많이 발생하고 거의 뭐 생존율이 아주 낮아요. 진짜로 웨스트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키웠지만 거의 한 30-40%는 무름병으로 보냈던 것 같고요. 이 뉴에네 진주도 거의 한 30% 정도는 무름병으로 제가 보내고 지금 남아 있는 것만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 둘 다 목대가 잘 생기고 잘 웃자랍니다. 웃자라기 좋아해요. 그나마 얘가 생장등 밑에 있어도 덜 웃자라는 거는 제가 그래도 얘는 키운 지가 좀 됐어요. 벌써 한 3년은 키웠습니다. 이래봬도 목둥이랍니다. 그래서 덜 웃자라는 거예요. 번식 방법은 둘 다 적심도 해도 되고요. 잎꽂이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지금 요 화분에도요. 요거는 진짜 꼬집게 했는데 실패해서 그대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꽂이하고 있는 라일락의 모주예요. 모주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얘도 적심한 지금 그 모주가 밑에서 자라갖고 이렇게 지금 큰 거예요. 얘도 근데 느낌이 약간 더스티 로즈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020년 2월 12일 날 적심했는데 겨우 요만큼 컸어요. 안 하고 싶죠. 여러분 이거 보니까 겨우 2개 요만큼 크고요. 나머지 얼굴은 딴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키우고 있는 뉴에네 진주랑 그 라일락이 거의 다 나왔어요. 딱 하나 지금 강아지 화분에 있는 애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저는 많이 키워봤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정도로 키핑장에도 많이 있어요. 키핑장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구입을 제가 안 하니까 2020년 부터 거의 구입을 안 하니까 지금 얘네들도 생존율도 지금 높아졌어요. 거의 뭐 라일락이나 뉴에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리고 웨스트 레인보우도 지금 뭐 죽은 애들이 없죠. 그거는 구입을 더 이상 안 하고 있는 애들만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묵둥이가 돼서 생존율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제가 라일락, 웨스트 레인보우하고 뉴에네 진주 키우기 같이 이야기해드리면서 차이점들 이야기해드렸어요. 네나나 에케베리아 속들은 키우기가 다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웨스트 레인보우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화상에 약하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른 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늦은 가을 햇볕은 괜찮아요. 그런데 5월달 햇볕부터 얘네들이 화상을 많이 입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로는 반드시 차광을 해서 거리대에다가 두셔야 되고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일부 화상을 입기도 한답니다. 저는 이렇게 유엔의 진주 키우기 이야기와 곁들여서 라일락과 웨스트 레인보우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농사리고 제공하는 정보, 해외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기타 인터넷 블로그를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키운 그동안의 정보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